자, 오늘은 봉사활동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아예 뿌리부터 흔들어 볼 만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남을 도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새로운 관점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봉사활동 가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아마 딱 아실 거예요. 그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하나의 딱 한 사람이 계속 눈에 밟히고 집에 와서도 생각나는 그런 경험이요. 마음이 막 가고 바로 그 깊은 감정, 그 연민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연민이 사실은 더 큰 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좀 충격적이죠?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연민의 함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본 자료를 보면 오히려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한 사람한테 마음이 확 쏠려서 거기에 갇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정작 그곳에 간 진짜 이유, 바로 배우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왼쪽처럼 봉사는 내가 가진 걸 주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제공자고요. 근데 이 새로운 관점은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봉사는 지혜를 얻으러 가는 거다. 나는 학생이다. 목표는 단순히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상생이다. 와, 이거 정말 생각의 전환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상생이라는 게 정말 재밌어요. 이게 그냥 좋은 말 하자는 게 아니고요. 관계를 아예 재정의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 사이의 거래 같은 거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우리에게 다른 데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귀한 삶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스승이고, 우리는 그 가르침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수업료를 내는 학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업료라는 개념, 봉사를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본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원본 자료에서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바로 현장 학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곳을 찾아가는 건요, 그냥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현장 학교에 입학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곳 자체가 교실이고, 거기 계신 분들은 그 힘든 상황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살아있는 교수님들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학교는 아무나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첫째, 입장료로 무언가를 가져가야죠. 물건이든 돈이든 내 재능이든.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구원자가 아니라 학생의 마음가짐으로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갖춰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배우는 겁니다. 아, 저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내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관찰하고 깨닫는 거죠. 이 말이 정말 뼈를 때리죠. 고개를 쳐드는 만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겸손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주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 철학에서는요, 나의 거만한 태도,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 마음 자체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뻣뻣이 세울수록 그걸 상쇄하기 위해 더 많은 물질적인 대가를 치러야만 그 문턱을 겨우 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철학을 무시하고 예전 방식 그대로 봉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원본 자료의 주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잘못된 접근 방식은 그냥 돕는데 실패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문장 아마 좀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월감을 가지고 장애인을 도우러 간다면 당신의 자녀가 사고를 당해도 놀라지 마라. 이게 무슨 저주 같은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의 진짜 속뜻은 우리가 봉사 현장에 가는 이유가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과 내 소중한 가족의 삶에서 그런 불행을 막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그 배움의 기회를 교만한 마음으로 걷어차 버린다면 그 귀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결국 비슷한 어려움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인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위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본 자료는 이걸 아주 거대한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있어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문제의 크기가 한눈에 들어오죠.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세계 인구는 대략 2배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복지 혜택을 받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처럼 소위 도움이 필요한 인구는요, 무려 10배 이상, 어쩌면 수십 배 폭증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왜 결과는 이럴까요? 원본 자료는 바로 우리의 접근법, 그 뿌리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돕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분석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새롭고 또 실천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봉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첫째, 당신의 최우선 목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둘째, 진짜 도움은요, 내가 먼저 사회에 짐이 되지 않는 것에서 시작돼요. 셋째, 나 한 사람의 고통을 막는 것, 내가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사회를 위한 궁극적인 기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내가 번영할 때 비로소 세상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 마지막 문장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어려워지지 않는 것이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나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그 작은 노력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 전체를 구하는 거대한 힘이 된다는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다음에 혹시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떠나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어떤 수업료를 내기 위해 가는 걸까?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